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61강을 시작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본 강의의 주제는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입니다. 전체 구조는 전통적 시공간에 대한 비판적 검토부터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해석까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4부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인식론적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4부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요. 공변성과 이론의 지위, 수학적 물리학적 공간의 변증법, 심리적 시간과 물리학적 시간, 관념론적 시공간, 그리고 시공간 개념의 발생 과정과 기하학적 직관의 의미까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제5장에서는 시공간 개념의 정신 발생과 역사 발생을 다룹니다. 아동의 수 개념과 시공간 개념 발달이 어떻게 상호 의존적인지, 그리고 피아제의 발생학적 인식론과 기하학사에서 구성된 공간 개념을 비교 분석합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장 피아제의 생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생물학 박사 출신으로서 아동의 인지, 구조를 독자적으로 해석하며 발생학적 인식론을 창시한 인물입니다. 아동의 사고를 단순히 미숙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구조를 지닌 것으로 파악했죠. 발생학적 인식론의 핵심은 지식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동화와 조절을 통한 평형화 과정으로 인지 구조를 재구성하며 이를 심리학적, 생물학적으로 추적하는 연구 방법을 취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0세에서 2세의 감각운동기에는 대상 영속성과 기초적인 공간 인식을 형성하고 2세에서 7세의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사고가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7세에서 11세의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면 비로소 논리적인 보존 개념을 체계적으로 획득하게 됩니다. 수 개념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분류화와 서열화를 논리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외형이 변해도 양이 같다는 보존 개념은 약 6, 7세경 가역적 조작 능력이 확립되면서 완성됩니다. 공간과 시간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간은 위상적 공간에서 투시적 공간을 거쳐 유클리드 공간으로 발달하며 시간은 순서화와 지속성의 통합을 통해 구성됩니다. 이 모든 정량화 과정은 수 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역적 조작을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7, 8세 구체적 조작 진입기에 이 모든 개념이 동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수, 공간, 시간의 보존 개념이 이 시기에 함께 형성되는데 이는 이 개념들이 별개가 아니라 동일한 가역적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개념은 구조적으로 동형성을 가집니다. 탈중심화와 가역성이라는 공통 기초 위에서 수의 합성이나 공간의 분할, 시간의 구간 통합은 모두 동일한 포함관계 논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해 살펴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전조작기에는 직관적 판단이 지배적이지만 구체적 조작기에 이르면 가역적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보존 개념이 획득되고 유클리드 공간과 같은 객관적 시간 개념이 정립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동의 수, 공간, 시간 개념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발달적 표현들입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도 이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통합적인 가역적 조작 활동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정신 발생과 역사 발생의 평행과 전복에 대해 논해봅시다. 정신 발생은 아동이 인지 구조를 형성하는 심리적 과정이고 역사 발생은 인류가 수학 이론을 체계화해온 역사적 과정입니다. 이 둘은 흥미로운 대응 관계를 보여줍니다. 공간 개념 발달의 대전제는 지각 공간에서 개념 공간으로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가역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인 좌표를 구성하는 과정은 마치 실용적 측량 공간에서 추상적인 수학 공간으로 발전한 기하학사와 평행을 이룹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역순 관계가 발견됩니다. 기하학 역사는 유클리드에서 시작해 위상 기하학으로 나아갔지만 아동의 발달 순서는 이상적 공간에서 시작해 유클리드 공간으로 발전합니다. 말하자면 역사와 발달 순서가 180도 뒤집혀 있는 셈입니다. 먼저 1단계, 위상적 공간입니다. 0세에서 4세의 아동은 모양이나 크기보다 근접성, 분리성, 닫힘 관계를 먼저 인식합니다. 마치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다루는 공간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먼저 파악하는 것과 같죠. 이는 역사적으로는 18, 19세기에야 체계화된 위상 기하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도형을 변형해도 유지되는 성질을 연구하는 위상 기하학은 모든 기하학적 공간 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상적 공간은 아동에게는 인지의 출발점이지만 수학사적으로는 최상위의 추상화 단계에서 도달한 논리적 기초라는 점에서 그 위치가 대조적입니다. 다음 2단계는 투시적 공간입니다.
4세에서 7세 아동은 관찰자의 시점에 따라 대상 관계가 변함을 인식합니다. 유명한 피아제의 세산 실험이 이 단계에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이 단계는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 시기 투시도법에서 시작해 사용기하학으로 발전한 과정과 대응합니다. 시점에 따른 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성질을 다루는 기하학적 체계가 이 시기에 확립된 것이죠. 여기서 아동은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좌표로 통합하는 관점의 탈중심화를 경험합니다. 3차원을 2차원에 투영하는 수학적 과정이 아동의 인지 속에서 객관적 공간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유클리드 공간입니다. 7세에서 12세 아동은 절대 좌표계를 형성하고 수평, 수직이라는 고정된 기준을 사용합니다. 길이나 면적을 측정하는 가역적 조작이 이때 완성됩니다. 이는 기원전 300년경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체계화된 유클리드 기하학과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실용적인 측량 경험에서 출발해 정량적인 고정적 공간관을 제공하는 기하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유클리드 공간은 아동 인지의 최상위, 조작 단계인 동시에 역사적으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공리화에 성공한 초기 단계의 기하학이라는 점에서 발생학적 역설을 보여줍니다. 이 표를 다시 보시면 정신 발생과 역사 발생의 대비가 명확합니다. 아동은 위상적 공간에서 출발하지만 수학사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출발해 이상 기하학으로 나아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가설은 수학 교육학에 중요한 의미를 던집니다. 전통적인 기하학 교육은 유클리드 개념부터 가르치지만 아동의 자연스러운 인지는 위상적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이러한 인지, 발달 순서에 맞추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피아제 이론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정신 발생과 역사 발생이 1대1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며 현대 인지과학은 영하기에도 이미 어느 정도의 기하학적 형태 인지 능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발전에는 문화적 도구의 영향이 매우 컸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대 인지과학은 체화된 인지를 강조합니다. 공간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고 탐색하는 활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위상적 탐색에서 좌표계 측정으로 나아가는 점진적 학습 경로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간 인지는 수동적 학습이 아닌 능동적인 재구성 과정입니다. 기하학 역사의 최상위 추상 개념이 아동 인지의 출발점이라는 역설은 공간 발달의 본질과 인간의 인식 구조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 자료들의 출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